네, 안녕하세요. 저는 듣는 연구소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이제 연구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소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저희 듣는 연구소는 이제 말 그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잘 듣고 그다음에 그 목소리를 현장의 고민들에 좀 잘 반영해내는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는 청년에 관한 이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최근에 청년에 관한 석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무거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치 좀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여기를 쓰게 된 것 같아가지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고요. 저는 대학원을 졸업했고 결혼을 한 기혼자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를 낳지 않고 고양이 한 마리와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모든 청년을 절대로 대표할 수 없고 또 청년이라는 집단이 절대로 동질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서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듣는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는 그 청년들의 다양한 어른에 대한 관점들을 잘 듣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다양한 관점들을 최대한 좀 펼쳐서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과연 청년이 진짜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벼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른 없는 사회를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 친구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일단 어른이 누구를 말하는 건데? 청년은 그럼 어른이 아니야? 어른이 있다는 게 뭔지 몰라서 난 내 삶에 어른이 없다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게 제일 재밌었는데, 근데 너는 어른이 되고 싶어? 굳이? 막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없음이라는 것은 청년들한테 도대체 무엇의 부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네, 오늘 발표에서는 청년들이 말하는 이 어른다움의 기준,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어른의 부재를 이제 먼저 데이터를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앞서 발표하셨던 김찬호 교수님이랑 이 발표를 위해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한 10개 정도의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설문조사에서 좀 주요했던 결과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두드러졌던 결과는 바로 이 어른다움의 기준이 성별에 따라서 조금 달랐다는 점입니다. 어른다운 어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에 68.3%가 이제 책임감을 꼽았지만 그 중에서도 남성이 책임감과 능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여성은 지혜와 배려 같은 가치들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다움 자체가 조금 젠더로 구분되는 가치일 수도 있다라는 점이 여기서 나왔어요. 아까 김찬호 교수님도 그 발표하시면서 남성 어른이라고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사람들과 여성 어른이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죠. 네. 그렇다면 실제로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어른의 존재를 체감하고 있을까요? 한 달 동안 소통한 사람 중 어른이라고 느낀 사람은? 이라는 질문에서 무려 34.8%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3명 중에 1명은 지난 한 달 동안 단 1명의 어른도 떠올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특히 30대 여성에서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30대 여성의 응답은 다른 문항에서도 되게 일관되게 어른이 없다, 어른이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거를 되게 강하게 보여주었는데요. 30대 여성이 아마 가장 어른이라는 존재를 체감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집단 같았습니다. 네, 아까 제가 30대 여성이고 제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을 보면은 네, 이 조사 결과와 좀 같이 겹쳐져서도 보였습니다. 네.
심각한 문제로 고민에 빠졌을 때 의논할 수 있는 어른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0명 중 6명은 있다고 했지만 반면 4명은 거의 없다 또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역시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없다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어른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을 때 남성은 부모나 직장 상사, 학교 선배같이 조금 더 공적인 영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꼽았다면 여성은 친구, 상담사, 목사 등 조금 비공식적인 관계에 더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편 어른의 존재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주변에 어른이 없는 것 같아 라고 갑자기 느끼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사실 축적되어 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또는 거의 없었다라는 사람이 41.5%입니다. 이 결과는 어른이라는 존재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경험이 아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지금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과연 그런 어른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가를 좀 다시 묻게 만드는 지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른을 어려서부터 겪어보지도 못했고 지금도 주변에 의지할 어른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과연 어른이라는 존재를 필요하다고는 생각할까요? 네, 놀랍게도 많이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대 청년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어른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어른의 모습으로 나이 들 수 있다라는 문항에는 갑자기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비해 나도 어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저조하다는 겁니다. 아까 그 보여주셨던 영상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여성의 경우 어른이 될 만한 사회 경제적 여건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길을 뒷받침해줄 구조적 기반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좀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주요 결과는 그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조금 더 궁금합니다. 왜 청년들은 책임감을 어른다움의 핵심 기준으로 꼽았을까요? 왜 청년 여성들은 두드러지게 이렇게 어른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점점 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낮아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또는 듣는 연구소의 연구를 통해 만나온 청년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런 청년들의 서사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앞서 어린 시절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없었다라고 답한 비율이 41%에 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제가 만나온 청년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1, 2년간 고립 청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 학창 시절에 자신의 어려움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들 중 상당수는 학교폭력이나 왕따나 가정폭력 같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 고통을 들어주거나 해결을 도와준 어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뭐 주변 선배도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한테 관심이 없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고통을 더 이제 가중시키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을 겪었던 이 은지는 제 일생 동안 좋은 어른은 없었어요 라고 되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무게는 단순히 내 주변에는 꼰대밖에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 힘들고 취약했던 순간에 기댈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되게 방치된 채 유년 시절을 겪어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다음에 앞서 설문조사에서 이제 계속 30대 여성의 어른의 부재가 두드러졌었죠. 근데 사실 이제 당사자로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회사를 사회초년생 때 다닐 때 우리끼리 동료들끼리 자주 했던 말이 여성 롤모델이 없다였어요. 일단 회사 안에서는 오래 일한 여성 선배가 그냥 수가 절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높은 자리에 이제 오른 여성이 있더라도 그들이 거기까지 오른 과정이 대체적으로 이제 밤낮으로 몸을 막 갈아 넣어서 일하거나 아니면은
남성 중심 조직 문화에 좀 이렇게 맞춰가면서 버티는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막 친구들이랑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다소 건방지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2030 여성들의 일경험을 다룬 그 김현미 교수님의 흠결없는 파편들의 사회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사에서 살아남은 여성이 더 이상 후배 여성들의 멘토나 롤모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계세요. 이거는 결국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단지 신뢰할 만한 어른,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닮고 싶은 어른조차 찾기 어려운 사회 속에 여성 직장인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만나는 그 고립 청년이라고 불리는 청년들 중에는 민성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민성은 핸드폰 GPS에 그 찍힌 좌표가 0m일 정도로 1년 내내 방 밖을 나가지 않은 은둔 경험을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뭐라도 좀 해봐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어떻게 운동도 조금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알바도 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 친구가 또 되게 성실한 친구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름아름 이제 기회들을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일터를 오가며 되게 활발하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인데요. 민성은 원래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공학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할 정도였는데 근데 이 친구는 의외로 그런 공사 현장이나 마트나 행사장 같은 곳에서 몸을 쓰면서 하는 일이 자기한테 훨씬 맞다라는 자각을 뒤늦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곳에서 되게 다양한 일터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자기의 세계관이 확 깨졌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막 침튀겨가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 주옥 같은 말을 남겼죠. 어른들이 세상을 너무 무섭게 가르쳐줬다. 네. 부모를 포함해서 자기 주변의 어른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 공부 잘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가는 그 정상 궤도라는 것 있죠. 근데 그 궤도에서 탈락하면은 인생이 망한다. 이런 두려움을 심어줘 왔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직접 가서 몸으로 부딪혀 보니까 그 궤도 밖에도 사람들이 살고 그 궤도 밖에도 되게 다채로운 삶들이 있더라. 왜 이런 걸 나한테 안 가르쳐 줬을까라는 원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만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 중에 민성은 정말 특수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 정상 궤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알더라도 민성처럼 용기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막 인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궤도를 벗어나면 망한다고 가르치던 어른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스스로 은둔을 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향하며 내면화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어른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주변에 그저 그런 어른들을 탓하고 말면 되는 일일까요? 저는 이 어른 없는 사회에서 사회에 조금 방점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예컨대 20대 비정규직의 비율은 매년 엄청 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랑 같이 석사를 졸업하고 한 국책연구원에서 지금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한 친구였는데 자기 사수가 정말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해와라 라는 주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알아서 해가면 이게 뭐냐 하면서 이제 자기 자존감을 팍팍 깎아먹고 있었고 근데 그것보다도 사수가 내가 이렇게 부사수로 들어왔는데 우리의 관계를 전혀 가꾸려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점에서 되게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관계에는 친구가 어차피 몇 개월 일하다가 떠날 사람이라는 전제가 아주 크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비정규직으로 짧게 쓰고 대체해버리는 일자리가 되게 만연한 사회에서 당연히 나보다 어른인 선배와 뭔가 되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일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청년들은 어른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4명 중 3명이 청년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운 좋게 사기를 피했더라도 서울의 청년들은 평균 1.4년마다 이사를 반복하면서 한 동네에서 진득하니 오래 관계를 맺는 경험 자체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여성 임원
10명 중 1명도 안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 은지나 뭐 저나 민성이 말하는 이 어른 없음은 사실 개인의 관계 결핍이나 세대 갈등으로만은 치환될 수 없는 경험이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른다움을 지속할 수 없는 사회 구조의 문제이자 또 오래 머물 수 있는 관계의 토대가 무너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청년,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좋은 어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좋은 어른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때 심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연주는 지금 한 청년 지원 기관에서 만난 선생님을 참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단순히 선생님이 친절하거나 뭐 멋있거나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를 넘어서는 차원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정말 진심으로 연주에게 관심을 가져주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연주는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억지로 자기 텐션을 막 끌어올려서 밝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고 오히려 더 밝아진 그의 모습을 상태가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로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너 그렇게 억지로 다른 사람처럼 살 필요가 없어. 네가 편한 대로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 라는 조언을 해주셨다고 해요. 이거는 연주를 정말 세심하게 관찰하고 연주의 안녕과 성장에 정말 진심으로 관심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조언이잖아요. 그래서 연주에게 이 조언은 꼰대, 훈계 이런 걸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흔들릴 때 그걸 캐치하고 옆에서 같이 균형을 잡아주는 사람, 그게 바로 연주가 말한 좋은 어른이었습니다. 이영은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근데 관심 가져주세요. 근데 이 말이 되게 모순적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되게 핵심을 찌르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을 이상하게 가르치고 어떤 기존의 규범을 강요하는 방식의 관심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죠. 근데 사실은 내가 정말 위태로울 때는 책임 있게 좀 개입도 해주는 그런 존재를 원한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공연에서 가사를 제가 정확하게 받아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목말라요 물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곡에. 근데 그게 되게 여전히 청년들한테 매우 유효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서 공연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결국 진짜 청년들이 바라는 건 막 거창한 조언, 완벽한 어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서로의 삶에 진심으로 머물 수 있는 관계?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른은 결코 나이가 많은 사람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결론이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네. 근데 이 말은 너무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근데 정작 누군가의 삶에 그 관심을 진심으로 기울이는 일은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없는 사회는 어른이 사라진 사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른이 되어주기 어려운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도적인 변화부터 그다음에 서로의 삶에 좀 진심으로 머물 수 있는 관계까지 우린 참 많은 것들을 되게 처음부터 다시 사유해 봐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른 없음을 탓하는 자리로만 남지 않고 누군가에게 어른이 되어주는 관계와 그다음에 그 관계를 뒷받침해야 할 구체적인 조건들을 같이 좀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